네, 그러면 오늘 7월 28일 목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부터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자료를 방송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신 정말 성실한 우리 또 PB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도 저녁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고맙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파월 의장이 9월에 75bp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리고 경제와 인플레이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 발언 이후에 3대 지수가 상승폭을 키웠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가 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내심 이제 기대를 하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6월 말 고점인 코스피 2420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저항을 계속 받다가 이제 이 부분을 갭 상승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도 아침부터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다소 매도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러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전기전자 등의 경기 민감주 강세가 진행됐고, 특히 오늘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재생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건설과 전기가스 업종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10시 30분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잠시 이제 선물 매도세로 전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440포인트를 이제 돌파했던 코스피가 잠시 2,430포인트를 잠깐 하회하기도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파월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에 따라서 1,302원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1,300원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쪽으로는 다소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것이 외국인 수급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런 환율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상승폭이 좀 제한된 게 좀 아쉬웠는데요. 또 이제 과거에 한두 번 정도였나요? 지금 FOMC의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뒤에 주가 급등한 이후에 다음 날 조정이 꼭 나왔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경계심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장중에 이제 미국 시간의 선물도 약세 반전되면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GDP나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참 보면은 기자 관련된 이렇게 그 간담회 하면서 뭐 M&A를 하자, 그 Q&A를 하잖아요. Q&A. M&A랑 Q&A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장의 이제 기자 관련된 Q&A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자고 나면서 이제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 정반대 시장 분위기를 많이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오늘 밤에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일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나 화학업종 매수가 들어갔고, 전기전자는 주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들을 많이 외국인들이 산 것 같습니다. 운송장비나 화학, 뭐 의약품 매도가 보였는데 기관은 대부분 매수를 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일하이텍 상장에 대한 매물 때문에 다소 좀 화학업종들은 매도세가 좀 나왔던 하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벤트들이 많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시간 오늘 9시 반입니다. 미국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치가 이제 마이너스 1.6 정도로 이제 일단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망치는 플러스 0.5% 정도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는 전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1.2%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지난 26일 전망치 마이너스 1.8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이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갈 거냐 아니면은 네. 플러스로 돌아설 거냐 이게 그런데 근데 다만 이제 2분기가 만약에 GDP가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게 두 개 분기가 기술적인 어떤 침체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발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체를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이제 침체를 단언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이제 지금, 부분에서 저희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연율 계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0.2% 마이너스가 뭐 한 분기 나오면 연율 계산하면 이거 한 분기에 마이너스 0.2니까 곱하기 4 해갖고 마이너스 0.8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미국이? 아니요. 아니에요? 네. 연율로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네, 연율로 해가지고 그 단순 비교를 하는 거죠. 음? 단순히 비교하는 거죠. 전분기 대비로. 연율이 아니고 연율화 시킨 거고 네. 전분기 대비로 하는 겁니다. GDP는. 그래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술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연율로 한다는 게 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GDP는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분기 뭐 0.5% 플러스, 2분기 0.3%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걸 연율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율이라는 거는 곱하기 뭐 4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갔고 이게 맞나?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분기 0.5% 플러스인데 0.5% 플러스인데 2분기 0.5% 마이너스 나올 때 연율을 과연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율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되게 하이라이트 할 건 아닌데 말씀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0.6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2분기에. 예, 2분기에 네. 그러면 그냥 한 마이너스 2.5다. 그걸 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중요한 거는 GDP는 전 분기 3개월 전과 비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면 그게 경기 침체다. 기술적으로 뭐 그건 그렇게 그렇죠. 썼고 예. 연율화는 그냥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분기로 따지지 말고 지금 마이너스 0.5가 나왔어. 그러면 연율로 하면 마이너스 한 2% 되겠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곱하기 4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그렇죠. 아, 그렇게 근데 한다는 중요하게 그거를 막 연율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냥 전분기 대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속 QOQ.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쓰고 그게 이제 왜 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아무튼 리세션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어제 파웰 의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침체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단순히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실제로 진짜 침체가 맞다라고 또 단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연율이 항상 미국은 이 통계를 나올 때 연율로 발표를 하길래 네네네. 연율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나 살짝 궁금했습니다. 시장의 진심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네. 궁금해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게 시장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 그냥 네. 그냥 흘리지 않겠습니다. 네. 날카롭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여담으로 네. 그 탁이란 단어가 덴마크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불린다고 해요. 덴마크어로 예, 독일어로는 인사입니다. 네. 구텐탁. 탁. 예. 그래서 탁프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크로님 요즘에 진짜 엄청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질문의 어떤 그런 게 정말 진지하신 것 같아요. 아, 요즘에. 근데 아까 이제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은 조금 재미적인 요소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두 마리 토끼 같이 가겠습니다. 예예예 네. 좋습니다. 진지한 질문에 위트까지 섞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나올지 일단 봐야 되겠지만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그 미국의 2분기 아까 말씀드린 GDP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전일 발표된 6월 상품 무역 적자가 전달보다 59억 달러 감소한 982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 수출이 2.5% 늘어나고 수입이 0.5% 줄어든 덕분입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에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이치고요. 또한 이제 6월 도매 재고가 1.9% 증가했고 소매 재고가 2% 늘어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고 증가도 국내 총생산에 이바지하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6월 내구재 주문도 예상이 마이너스 0.4%인데 플러스 1.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수치가 나온 뒤에 골드만삭스가 2분기 GDP 추정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여서 플러스 1%로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모건 스털리도 2분기 GDP 추정치를 플러스 1%로 높였고 JP 모건도 기존에 0.7% 증가해서 플러스 0.7%포인트를 더 얹어서 플러스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아니네, 그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때문에 글로벌 IB들은 일단 2분기가 플러스가 나올 거다 이제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결과는 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맞는지. 근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다소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좀 시장에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수치가 마이너스 뭐 1.6, 1.8 뭐 이렇게만 안 나온다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섹터별로 테마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좀 떴습니까? 네, 뭐 그 중에서도 뭐 특히 뭐 애플 쪽 관련된 쪽도 좋았고요. 특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 매출이나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중국 쪽에 줄었지만 프리미엄 쪽이 특히 애플 쪽의 어떤 MS는 상당히 좋다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결국 지금 KB증권에서 추정치가 나왔는데 뭐 물론 팔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이폰 14 초도 물량이 지금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판매량 초도 물량 관련돼서 이제 8,200만 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보다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9,300만 대로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당연히 수요가 강할 거다. 이건 뭐 고명치 애널리스트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LG노텍이 또 주요하게 좀 부각이 됐고 삼성전기도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2분기에 3,600억 정도 냈는데요. 여기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패키지 기판 성장세가 계속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3분기 증익도 계속 가능할 거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가 영업이익이 좀 좋을 것 같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은 뭐 최저치까지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폴더블 관련된 카메라 판가 인상 그리고 차량용 MLCC 점유율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의 차별화 요소로 보이는데 MLC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한 대당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차량에는 약 한 15,000개가 MLCC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볼륨도 상당히 그 전장 쪽에서 MLCC의 어떤 그런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향후에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상당히 좀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뭐 LG에너텍, BH도 오늘 주가가 급등했고요. 네. 뭐 더구전자 이런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렌즈 관련된 이슈가 아이폰 14에 하나가 좀 불거졌던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지금 아이폰 14 관련해서 이제 코팅 크랙으로 인한 품질 불량 때문에 아이폰 14용 지니어스 렌즈 일부가 라간 렌즈로 교체되었다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니어스라는 회사하고 라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당 사실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오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2, 3년 전부터 라간의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칸타츠라든지 대만의 지니어스와 같은 렌즈 경쟁사 부분을 확대해왔죠. 당연히 밴드를 좀 다원화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칸타츠의 품질 격차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에는 지니어스에서 또 이제 품질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LG에너텍의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이 부분은 LG에너텍의 모듈 점유율과는 사실은 조금 무관한 이벤트가 아니느냐 이렇게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까 봐서 이제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도 애플이 직접 다 관여를 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애플이 LG 이노텍에 모듈을 줄 때는 모듈 니네가 책임지고 잘 만들어라 이걸 텐데 그 들어간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애플이 야, 니네 렌즈는 앞으로 요거 쓰고 니네 이제 너무 독점인 것 같으니까 저쪽도 같이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품질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손을 많이 대지 않을까요? 애플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쓰시잖아요, 많이. 네. 모바일. 제일 중요한 게 렌즈거든요. 요즘엔 근데 이 렌즈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라간이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플은 소울밴드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울밴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소울밴드를 썼을 때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이 회사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분산을 시켰다가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율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라간한테 이제 물량을 준 건데 이노텍이랑은 아무 이슈가 없는 거죠. 이노텍은 어차피 렌즈 가져다가 모듈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근데 근데 라간에서 납품 받아서 사면 되는 거죠. 아무 상관 그냥. 없는데 네. 이 뉴스 나오니까 이노텍 주가가 틱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이노텍을 이렇게 스터디를 안 하고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그 이슈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뭐 그냥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노텍을 또 공략할 수 있거든요. 이노텍의 거의 모듈을 거의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지금 일본 회사들이 지금 약간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노텍을 숏을 치는 이제 매니저들의 논리는 결국에는 이 물량을 뺏긴다.
이렇게 독점을 많은 싫어하니까 예,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이론특이 오를 때마다 숏하시는 매니저도 제가 이제 있고요. 근데 뭐 그때는 그거는 뭐 그때 가면 물론 주가 많이 빠지겠지만 네.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너무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섬유의복 이쪽 업종이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뭐 결국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나 뭐 펜트업 소비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나왔고, 뭐 섬유의복 쪽은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오고 왔지만 뭐 경기 침체 이슈 부각 때문에 소비 둔화 우려 뭐 이쪽에서 관련되는데, 월마트나 이쪽도 계속 이제 재고가 많이 나온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이제 결국은 먹는 거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육과 관련된 쪽에 뭐 여러 가지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지만 줄이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류 쪽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뭐 해외 쪽에 옷을 사려면은 좀 많이 재고떨이가 되면서 세일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TV나 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말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좀 여태껏 못 산 분들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뭐 키우는 지표가 이제 결국 재고 데이터거든요. 섬유의복 쪽은. 근데 국내 의복 출하가 직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되면서 공급이 정체되고 있고, 또 꾸준히 감소하던 의복 재고도 올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소매 부진을 동반한 의류 소비 시장 정체 진입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향후 소매 판매나 재고 데이터 관심을 계속적으로 봐셔야 되는데, 네. 결국 해외 OEM 같은 경우도 뭐 환율 수혜가 있는 회사들이 국내도 많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전방 소비 악화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고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 쪽이 더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시장 노출도가 높은 FNF 같은 경우는 5월까지 코로나 봉쇄로 인한 매출 타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3분기부터는 영업 정상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FNF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프 뒤에 이루어지는 테니스 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테니스 의류 브랜드 인수를 통해서 뭐 중장기 성장 동력도 좀 확보했다. 뭐 시그널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차별적으로 FNF를 좀 설명하는 쪽도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의류 쪽은 조금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볼까요? 네, 조민친 의원이 이제 민주 상원의장과 그린 부양안 합의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신재생 쪽에 관련된 그래서 갔군요. 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뭐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제 7,390억 달러 중에 그린 부양안 규모가 3,690억 달러인데, 딱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딱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 수소, 원전, 탄소 포집 관련된 각종 보조금들이 포함됐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진보 측 의원들의 대응을 확인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상원의장 척 슈머와 이제 공동 선언문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네. 글로벌 그린 산업 전반의 투자 규모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대감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풍력 관련주부터 네, 조금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베스타스 관련된 544억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풍력 수요가 이제 2024년도부터 증가될 거다.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릴 거로 봅니다. 2024년이요? 네, 기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태양광 발전소와 다르게 이제 대형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기간이 당연히 길죠. 그리고 루프탑 태양광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외로 설치 가능한 상황인데 풍력은 한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장기 발전 정책 발표 시점하고 실제 기업이 이제 실적으로 오는 시점이 상당히 시차가 많이 갭이 벌어진다.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숫자가 안 나오니까 주가 빠지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먼저 빨리 온다 부분이고요. 풍력 밸류체인의 핵심인 터빈 업체들의 하반기 업황 개선은 이제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니 풍력 타워를 제외한 터빈의 주요 원재료가 아연과 구리인데 각각 아연은 53% 그리고 구리는 3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그렇습니다. 근데 해당 원재료가 이제 지난 4월 고점 이후로 대부분 이제 3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네네네.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풍력 밸류체인 쪽 터빈 업체들 쪽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양광도 좀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부양안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저소득층 태양광 설치 지원 계획도 미국 쪽에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보면은 하루 만에 이제 폴리실리콘이 저렇게 3% 이상 일단은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올랐었고요. 오늘 올랐다고요? 예, 올랐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리고 저것만 놓고 보면 하루 보니까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좀 보입니다. 연도별 태양광 신규 설치량 추이라든지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인데요. 이게 점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입니다. 월 평균 현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이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선으로 보여지는 저것이 이제 연도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인데 21년도 말에 이제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22년 3, 4월 정도부터 급격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폴리실리콘 제품 가격 6월 이후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대부분 보면 그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에서 그 스팟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모듈 가격은 좀 슬로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 올해 상반기에 중국 웨이퍼 생산과 이제 폴리 이제 관련된 수요인데 이 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폴리실리콘 수요거든요. 웨이퍼 업체들의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웨이퍼 생산량도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쪽에 어쨌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정부가 좀 나서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한때 이제 OCI를 포함한 종목들이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당일날 이제 모듈 업체를 포함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그날은 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이 20% 급등했습니다. 오늘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솔루션에 관련된 실적을 하나 보여주는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 위쪽에는 매출액 뭐 관련된 부분이니까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76% 증가했는데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가 급격하게 저렇게 올라간 것은 제일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저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상승률이 엄청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시장의 가이드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익 상승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나왔다. 이게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전기료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 하나솔루션 쪽의 제품 가격을 많이 이제 올렸다고 해요. 네, 그게 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단에 굉장히 크게 애드업이 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솔루션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20% 이상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OCI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OCI의 주가 추이인데 이 보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의 추이거든요. 네. 우상향 그림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 이 약간 그 뭐죠 오렌지 색깔인가 이 색깔로 보이는 게 OCI의 주가 추이입니다. 이 부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쭉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 폴리실리콘 가격과 OCI 주가가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약간 가격 통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돌고 있고 4분기 정도부터는 중국 내에도 폴리실리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장들이 상반기에 정기 보수 들어갔던 게 4분기 정도에는 조금 공급량 늘린다 이런 이야기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오르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뭐 어떤 컨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태양광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괜찮은 이야기들이 나온 모양이군요. 네, 뭐 EU가 이제 7월 6일부터 신차 그리고 24년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 의무화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차에 뭔가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뭐 그래서 어디에 달아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던데 저도 ADAS를 어디에 달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면서 ADAS 관련주가 이제 만도도 있고 뭐 그렇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별로 반응을 안 했고요. 네. 좀 개별 종목 중에서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팅크웨어. 예,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인데 이 BMW의 솔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측방 카메라에 모두 이제 취급하는 그런 쪽에 팅크웨어가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BMW랑 관련된 수주가 700억 정도 되니까 네. 사실은 특정 모델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레벨 3부터 이제 정밀 지도 탑재가 필수인데 아마 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만도의 자율주행 사업부 분할되면서 이쪽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현대차와의 협업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로컬 지도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팅크웨어가 그런
그런 쪽에서 좀 부각이 되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나비 자율주행 맵 이게 이제 국책과제 선정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구글의 AR 내비게이션 테스트도 8월에 예정되고 있다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R 내비게이션 중국 쪽에 대한 공급도 레퍼런스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팅크웨어가 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아까 자, 이제 하나솔루션 네.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어닝 시즌에 관련해 가지고 가끔씩 이제 여러 가지 제 어떤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한솔은 굉장히 그 공시가 깔끔하게 나온 거죠. 하나솔루션. 네네네. 네. 1시 46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1시 45분 언저리부터 이제 움직이는 거 그 정도 1분에 그 정도 시차는 아무리 충분히 우리가 기술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돼도 그 정도 시차는 굉장히 좀 보안이 잘 유지된 것 같고 네, 뭐 그 정도면 뭐. 그러니까 오전에 오른 거는 사실 이제 실적 때문이 아니고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이제 BBB 관련 법안 뭐 솔직히 BBB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아졌어요. 원래는 수천조였는데 한 500조대 내외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글로벌 태양광에서 주가도 좋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너무 장황하고 길고 그럼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숫자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놀랬거든요. 컨센서스가 1,000억 중반대인데 2,70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늘 하나솔루션을 샀다. 이거는 저기 잘하신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네. 딱 보자마자 샀어도 네, 이거 잘못한 거예요. 왜?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솔루션의 어떤 사업 부분이 지금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화학이 있고 이제 태양광이 있고 그다음에 갤러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네, 첨단 소재가 있어요. 자동차 그게 다 관련. 솔루션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도? 네네네. 네, 하나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게 네네. 솔루션 건지는 몰랐어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이 회사의 뭐 게임 체인저는 아닌데 그래도 리오프닝 할 때 가끔 한 번씩 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네,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아무리 잘 나와도 네. 만약에 이게 기초화학 이런 데서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라 샀다가는 바로 음봉에 이제 맞을 수 있죠. 음봉을 맞을 수 있죠. 음봉탕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왜냐하면 화학 잘 나오는 거는 봉탕. 네, 지금 스프레드 상에선 네. 3분기는 무조건 지금 더 안 좋거든요. 무조건 한 표 아직 뭐 8월, 9월 남았지만 지금 쉽게 돌아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니요. 화학이. 화학이 예, PVC랑 소다 같은 거.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빠지기도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그 비중이 커요? 그 비중이 사실 실적이 제일 크죠. 하나솔루션에서? 네네네. 보통 분기 한 2천억 정도 체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 아마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 거는 다 토해냈을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그때 46분에 뜨자마자 이제 팩트 시트를 봤죠. 이제 팩트 시트를 보는 방법은 다양한데 제일 좋은 거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해요. 네. 왜냐하면 누가 보내주는 것보다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하나솔루션 주주예요. 그러면 오늘 실적 나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회사 홈페이지 띄워놓고서 팩트sheet 뜨자마자 바로 열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보니까 신재생에서 완전 서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지금 마이너스 700억 정도가 컨센서스였습니다. 7, 800억. 신재생 분야에서 네, 태양광. 네, 근데 플러스 3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매출은 1조 내외였는데 1.2조가 나온 거예요. 잘 나왔네. 네, 그러니까 QP가 다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좀 한번 오늘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따라가신 분들은 이제 주식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계속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팩트시트 보고 이게 어닝 시즌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물론 네. 직장 다니면서 어렵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딱 나오자마자 빡 들어가서 오늘 20% 오르는 거 보고 빡 팔았어요. 한 15% 먹었어. 그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했는데 약간 뒷걸음질 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걸음질. 네, 단순히 제가 계속 저번에 예전에 작년에 나와가지고 어닝 시즌 그 팁 하나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3%에서 거기 보면 무조건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숫자의 내용을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하는 또 팁 하나 우리 탁프로님으로부터 나왔고요. 뭔가 나올 때 마우스로 탁탁탁탁탁 빨리 들어가라. 팩트시트를 받아. 빠른 손가락이 필요하다. 네, 홈페이지에 다 무조건 올려놓거든요 요새는. 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네. 뭐 그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GM 얼티엄 셀즈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조인트 벤처죠. 이쪽에 네. 관련된 양극재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13조 8천억 규모.
적용 환율로 이제 1277원 기준 2022년 6월 양극재 평균 판가를 감안하면 3년간 약 23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던 걸 보면 얼티엄 셀즈 가동 라인이 이제 2022년 4분기부터 예상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2023년 1분기부터 해당 라인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뭐 예상을 상회하는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얼티엄 셀즈 1공장향 공급이 계획되어 있던 광양의 3, 4단계 쪽에 연산 6만 톤 정도 공급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25년간 3년간 최대 18만 톤 공급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광양의 5단계, 6단계 그러니까 24년 본격 가동되는 물량 일부를 추가로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계약 물량에 따르면 해당 기간 포스코 케미칼 광양 3, 4단계 가동률이 당연히 100%에 가야 되겠죠. 그 GM과 북미 조인트 벤처 물량은 얼티엄 셀즈 2공장에 사용되는 물량 연산 3만 톤까지 가동하면 25년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얼티엄 셀즈의 10만 톤, 약 70기가와트 규모를 초과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로 추정되니까 상당히 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연간 가이던스 갖고 있는 걸 거의 더블로 만드는 뭐 이런 이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급등각을 나타냈는데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일 텐데요. 띄워주시죠. 네. 지금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포스코 케미칼 공매도 잔고 금액이거든요. 네. 공매도 2,600억까지 공매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 비중이라는 게 시총에서 시총 대비이긴 아. 하지만 어쨌든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저렇게 한번 해주면 이게 그 공매도 잔액이 상당히 높은 20위 안에도 드는 그 높은 쪽에 속하는 거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뭐 쇼커버 관련된 이슈도 오늘 약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20% 정도까지 올라온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이게 생각은 듭니다. 네. 아 그나저나 오늘 참 성일하이텍 저 상장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없습니까 오늘은? 성일하이텍은 네. 어제 안 나오셨을 때 제가 성일하이텍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저녁에 경길 라이브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아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뭐 따상이냐 어떠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11.7% 그러니까 이제 시작가보다는 이제 그렇게 낮은 물론 이제 처음 그 공모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가격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 관심이라든지 돈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들 따상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이따가 갔네요. 심층 인터뷰에서 윤혁진 연구원님이 그걸로 한번 할까요? 않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깊게 한번 보시죠. 깊게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준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LG엔솔 여기는 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수급 이슈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약간 이게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기관들은 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같이 공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요. 그 오버행 이슈가 시작된 날은 당일날 2% 이상 빠졌다가 종가 무렵에 약보합으로 마무리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 가까운 주가 흐름이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락업 물량 해제는 불안 요인이 맞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은 당연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물량을 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크게 또 사들어온 부분인데 이제 일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아마 그 8월에 예정된 MSCI 분기 리뷰 쪽에 수급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의견이 있는데 이게 지금 MSCI가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유동 비율을 9% 반영하고 있지만은 락업 물량이 해제된다면 유동 비율을 15%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 MSCI 분기 리뷰가 8월 11일 날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확대가 되면 패시브 펀드가 8월 31일 종가에 LG 에너지솔루션을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데요.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MSCI가 매입해야 되는 LG 에너지솔루션 규모가 약 2,500억 규모로 보이는데 추종하는 다른 그 수급까지 생각하면 제법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감안한 액티브 펀드 쪽의 자금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미리 빠르게 이제 매수를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가정으로 본다면은 뭐 어제 오늘 빼고요 그 전에 20일 평균 거래 대금이 약 하루에 한 1,000억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물량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금 이제 빠질 때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도 잘 견뎠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6%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내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테슬라 쪽이 3분기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요일도 LG 엔솔 관련해 가지고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물량이 엄청 많이 풀린다고. 네네. 그때 이제 드린 말씀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물량이 있어서 당일날 시초가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반기가 훨씬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있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물론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고무줄 같긴 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 엔솔이 사실은 상반기에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털어냈고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좋아지는 그림이 거의 지금 현재까지는 보인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에 좀 베팅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날 이제 오버행 풀린 날 파는 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들어오는 뭐 물량들은 또 향후에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좀 의미 있게 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선 뭐 표부터 띄워주시면 좀 설명이 편할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죠. 이번에 이제 조men친 관련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 관련해서 이게 표를 뭘 보여줬냐면 이게 업체별 미국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한 뭐 분석 자료 이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이번에 조men친 관련된 법안에서 검토될 부분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20만 대 누적 한도를 없애는 정책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20만 대까지는 이제 저걸 받을 수 있고요. 20만 대 넘기면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어떤 판매로서. 회사가 이제 그렇죠. 어떤 차종을 이제 20만 대 넘게 팔면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그 회사 차는 못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20만 대가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7,500달러의 크레딧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뭐 그런 보조금 필요 없이 이제 테슬라는 그냥 막 팔렸고요. 네. 그다음에 GM이나 도요타 이런 쪽이 이제 이미 이제 누적 판매 20만 대가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도 크레딧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00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20만 대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해당 정책이 만약에 조men친 의원 통해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위 업체들은 없었던 7,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GM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제외 쪽으로 빠졌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변화가 생기는 건데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쪽이 받게 되면 뭐 이쪽 셀 업체들 그러니까 관련된 셀 업체들은 또 이쪽에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셀이나 소재 쪽으로 또 좋아질 수 있죠. 배터리 업체는 괜찮은데 그렇죠. 예.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조금 그렇죠. 불리할 수도 현대기아 있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조금 다른 쪽이 못 받으면은 네네.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쪽이 뭐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완성차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미국 쪽에 포드가 이제 F150 그리고 GM의 얼티엄 실버라도라는 신규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거든요. 실버라도. 예, 그래서 네. 이 신규 모델 출시 시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드하고 GM이 이제 빠진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20만 대 거의 찼기 때문에. 근데 이 포드하고 GM이 신규 모델 출시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점하고 정책 시점이 맞물린 거에 대해서 약간 시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시점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브랜드 차량이 좀 더 팔리는 게 더 좋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에 좀 더 정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아와 현대 쪽의 어떤 판매량에 혹시라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근데 다만 GM이나 뭐 좀 포드나 이쪽에 관련된 뭐 전기차 팔리면 그쪽으로 뭐 납품하는 업체들은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소재나 셀 쪽은 네. 또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산 쪽 한번 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폴란드 쪽에 관련된 해명 공시는 대부분 다 이제 뭐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공시로 이제 소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뭐 세론 뉴스 이렇게 해서 네네.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별로 안 빠지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워낙 규모가 크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계약의 성사가 이제 국산 군용기의 첫 유럽 시장 진출이고 국산 전차의 첫 번째 수출 사례라고 알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출 뭐
그 어떤 계약의 확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올해 말 기종을 선정하는 노르웨이 쪽의 차기 전차 사업도 17억 달러 규모이고요. 네. 호주의 차기 장갑차 선정 프로젝트도 50억에서 75억 달러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FA50 경공군기 도입 사업도 17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수출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 관련해서는 세론 뉴스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그런 걸로 좀 분석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좀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야, 장갑차, 전차, 뭐 자주포 이런 거 우리나라만큼 만들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상당히 아주 잘하죠. 가성비 좋은 아이템, 무기들을 잘 아이템 만드는 한국이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섹터 볼까요? 네, 뭐 비칠금속도 역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쪽입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이 이제 합작하면서 미국 현지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케미칼 미국 전지 소재 법인이 70% 지분, 그리고 롯데알미늄 미국 법인이 30% 지분 참여한 것으로 참여되어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의 합작 법인 형태로 전액 유기용매, 그러니까 파트너가 사솔이고요. 그다음에 리튬 메탈 음극재를 파트너가 이제 솔렉트, 그리고 양극박 이쪽엔 파트너가 롯데 알미늄, 이렇게 생산 설비 투자가 결정됐고, 향후에 이제 관계사나 투자사가 영위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이 뭐 추가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이제 순수 NCC 쪽에서 약간 다원화된 어떤 사업을 좀 간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롯데 알미늄이 지난해 조일 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 조일 알미늄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마 알미늄, 그다음에 남선 알미늄, 이런 알미늄 관련된 비철금속 쪽이 오늘 주가 상당히 좋았고, 롯데 알미늄하고 조일 알미늄은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양극박 생산량 확대, 증대 등 투자 확대, 그다음에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계약을 맺었다, 이게 또 알려지면서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비철금속 쪽이 좀 강한 하루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도 좀 이야기 주실 게 있죠? 네,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딴 건 없고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 내년에 디램 업계 공급 비트그로스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투자를 좀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줄이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급하고 있는 디램은 수익성 중심 운용으로 보수적인 공급 기조를 하겠다. 그게 결국은 투자를 별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시기를 늦추거나 그런 거고요. 반면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수요 탄력성을 고려해서 마켓쉐어를 확보를 할 기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가 약간 전략이 좀 다른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도는 루머 중에 엑시노스 비즈니스가 철수한다, 이런 루머가 도는데 사실 무근이다, 오늘 밝혔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은 2세대 3나노 대형 모바일향 복수 고객사가 이미 확보됐다라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한 자릿수 성장해서 플랫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혹시 더 있습니까? 네, 뭐 그 뒤에 따라서 뭐 폴더블 폰, 폴더블. 네, 당연히 뭐 출시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만큼 폴더블 폰을 뭐 수량을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UTI나 한솔테크닉스, 뭐 아모그린텍,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나와서 했던 화장품 관련해서 역시 이제 좀 안 좋게 어제 또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역시나 실적 부진을 내면서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조금 센티적으로는 화장품 자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혹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사실은 2분기가 좀 부진하다고 다 알고는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봉쇄를 아퍼라고 했잖아요. 아퍼. 네. 봉쇄를 했는데 그 3분기도 좀 이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매출이 50%가 빠졌더라고요, 거의. 아, 그래요? 네, 뭐 작년과 비교해서? 전체 매출이 네. 설화수도 좀 빠지고, 이게 보면은 봉쇄를 한 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50%씩 매출이 이렇게 빠지는 게 좀 많이 투자자들을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방송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수출 증가량을 표로 나타내는 그 자료가 거기 나오거든요. 방송 중에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막 하방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마이너스 증가율까지 나온 쪽으로 빠지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어도 손이 안 나간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 사고 싶다, 어제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 프로님이 안 계신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오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제 네네.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이 안 나갈 땐 또 발로도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역시 매일같이 안정적으로 저희와 함께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는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이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